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과 강화도에 놀러 갔다가 차 안에서 갑자기 초등학교 교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형들과 형수님들도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이지요. 거짓말처럼 모든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 나라 새 아들도 새로운 기쁨, 뭐 이런 가사였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친일파 인사가 지은 교가를 없애고 새 교가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습니다. YTN 방송은 전국의 친일파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부르는 초, 중, 고, 대학 모두 214곳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남일보는 올해 벽두인 1월 2일부터 40여일 동안 친일 교가 문제를 집중 보도해 왔지요. 친일 잔재 교가가 있는 학교가 17곳이라고 했고, 이 중 8곳 학교가 올 3월 입학식 때 교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새 교가를 만드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전교조 서울 지부는 서울 시내 113개 학교 교가가 친일파의 작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호남 명문이요 일제하 학생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던 광주 제1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내년에 100년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가를 이흥렬이 작곡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다들 아시죠? 바로 이 섬지박이를 작곡한 이흥렬입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친일인명사전에 이흥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동창회가 교가를 바꾸기로 했고, 새 교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씨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 1고 동창회장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입니다. 김상곤 회장은 교가를 바꾸자는 쪽입니다. 교가를 바꾸자고 앞장서 있는 사람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 지부장인 김순흥 광주대 교수입니다. 그러자 역시 광주 1고 동창회장 출신으로 삼선 의원을 역임한 올해 80된 이영일 의원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영일 의원은 페이스북과 카톡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사학자들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소수 의견으로 만든 친일인명 사전 등에 근거해서 일부에서 교가 작곡가 이흥렬을 친일파로 내몰아 교가를 재작곡해야 한다는 해괴한 광태를 보이고 있다. 교가를 바꾸자는 것은 해괴한 광태, 즉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안익태의 이른바 친일 행적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애국가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음악학자 이경부는 잃어버린 시간 1938년에서 1944년 세계적인 음악가 안익태의 숨겨진 삶을 찾아서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신대 교수 이혜영은 안익태 케이스 국가 상징에 대한 한 연구 뭐 이런 책을 썼지요. 친일 음악을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의 정치적 행적을 문제 삼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영 교수는 안익태가 일제 특수공작원 에헤라 집에 기식한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리고 애국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새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 우리의 애국가를 없애고 새 국가를 만드는 준비 작업을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진보 정당들이 이런저런 기념식 때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지요. 안익태는 1936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애국가를 작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안익태의 신한민보 기고문을 보면 애국가 작곡 동기는 지극히 애국적이었습니다. 그 뒤 안익태는 독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한국인 최초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거장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슈트라우스가 나치주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1940년 12월 20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애국가를 일제치하 한국의 공식 국가로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음악 칼럼니스트 노승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주의가 절정에 오른 전시체제 아래 일본의 동맹국이던 독일에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의 친일 행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과거가 애국가를 바꾸고 친일파의 음악을 제거하는 식으로 간단히 청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승림 씨 글을 계속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서양 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된 것이 1920년대 조선 총독부의 후원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한국 음악가들에 의한 것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향유하는 현재 서양 음악이 그 자체로 친일이라는 과거에 빚을 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말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일입니다. 이 프랑스도 국가 라마르세즈 교체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험악하다는 것이지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묻은 전쟁의 깃발을 내려라. 적들은 우리의 아내와 선량한 시민들의 목을 조르려 하네. 그렇지만 무려 220년 넘게 불러온 국가를 바꿀 수 없다. 결론은 그렇게 됐지요. 그 국가가 바로 라마르세즈가 역사가 되어 있고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 국가를 보면은 전제 군왕을 찬양하는 가사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민주국가들이 그 군왕을 찬양하는 국가를 지금도 그냥 부릅니다. 교가를 교체하고 애국가를 없애고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애국가 파독 광부들이 그 막장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불렀던 우리의 애국가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그 포디움에 올라가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불렀던 애국가올시다. 잘못하면 문화 유적을 파괴한 이라크 탈레반이나 중국 홍위병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역사를 청산하면 역사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추석 때마다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해왔는데 할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친일 행적이 한 줄 나왔다고 할아버지 묘를 파버리고 할아버지 비석을 부셔버리는 일을 하는 셈이 될지도 모릅니다. 보수주의란 뭐냐? 상식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생각, 즉 귀중한 유산은 파괴하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귀중한 유산을 만들기는 아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저 스크러튼, 영국의 보수학자가 한 말입니다. 네, 김광일의 입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